그 다음 또 발표가 있어서 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Effect of Sleep Gastrectomy on Morbid Obesity with Type 1 Diabetes mellitus Case Series Literature Review and Meta Analysis로 다시 한번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그 최근 보고에 따르면 타입 1 DM 환자들이 오버웨이트 되거나 오비시티 된 환자분들이 50% 가까이 된다는 보고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인슐린 레지스턴스가 많이 생기게 되고 그런 2형 당뇨의 성질들이 1형 당뇨 환자들한테 들어오면서 더블 다이아베트로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환자들은 이제 컴플리케이션 레이트가 많이 증가하게 되겠는데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인슐린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인슐린의 그 아나볼릭 이펙트 때문에 웨이트는 계속 늘어나게 되고 또한 웨이트가 늘어나게 되면 인슐린 레지스턴스가 또 심해지겠고 그래서 또 인슐린 도즈를 올리게 되는 어떤 비셔스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타입 1 DM에 대한 대사 수술 효과에 대한 메타 분석이 최근 몇 년간 3편 정도가 나왔는데요. 그 내용들을 보시면 대체로 BMI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은 다 컨시스턴트한 리절트를 가지고 있었고 헤모글로빈 A1C도 떨어뜨릴 수 있다 혹은 하루 1일당 인슐린 요구량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다 슬리브 가스트렉토미의 비율이 15% 이하로 되어 있었고 대부분 바이패스 서저리의 수술 결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 했던 타입 1 DM 환자의 슬리브 가스트렉토미 환자 케이스를 좀 모아서 슬리브 가스트렉토미만의 타입 1 DM에 대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서 세 케이스 저랑 공동 연구자이신 김용찬 선생님 세 케이스를 수술을 하셨었고 그래서 수술했던 환자의 그 DM 듀레이션이 20년 정도 됐었고 팔로우 기간은 사실은 굉장히 짧습니다. 1년이 채 되진 않았고요. 이니셜 BMI는 41 정도 됐었습니다. 세 분 다 그 BMI 로스는 이제 잘 8.6 정도 떨어져서 그 기간에 따르면은 잘 되는 편이었고 인슐린 도즈 감량도 1일 인슐린 요구량의 70유니트를 줄일 수 있어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보였으나 헤모글로빈 A1C가 두 환자에서는 떨어지는 양상이었으나 한 환자에서는 7.6에서 10.8까지 올라서 평균적으로는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도 세 번째 수술했던 환자에 있어서 POD 이틀째 다이아베틱 케토아시도시스가 생겨서 ICU에서 이틀 정원 케어를 하고 뭐 특별한 문제 없이 잘 퇴원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문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 메타 분석을 하기 위해서 펀메드 코크란 엠베이스의 517편의 문헌을 찾아내서 그래서 이제 풀텍스트 아티클 어세스를 46편을 했었는데 사실은 뭐 아직까지 이제 이런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것이 아주 흔하지는 않기 때문에 케이스 보고에 몇 편밖에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6편 정도를 찾았고 대부분은 슬리브 가스트렉토미가 한 케이스 했던 경우나 두 케이스 했던 경우에 불과하였고 2017년도에 발표했던 한 논문만이 10케이스의 슬리브 가스트렉토미 환자를 모아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한 연구들의 키리즈를 살짝 보시면 여성이 한 62% 정도 차지했었고 나이는 34세, DM들의 팔로업 기간은 총 3년이 채 안 되는 32개월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 분석을 위해서 이제 N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그룹핑을 좀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1명 혹은 2명인 스터디를 아더 스터디 그룹으로 묶었고 10명의 케이스와 저희 케이스를 해서 메타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BMI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메타볼릭 서저리가 BMI를 줄이는 데는 명백한 효과를 있다고 보기 때문에 타입 1 DM 환자라고 크게 다를 바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도 역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고 다른 연구들에서도 역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헤모글로빈 A1C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에서는 한 명의 환자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바람에
수술 후에 나빠지는 경향으로 보였으나 다른 두 연구에서는 조금 호전된더라 하는 연구 결과들이 보였고 사실 피 값에는 유의한 값이 보이진 않았습니다. 하루에 인슐린 요구량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였는데 저희 연구에서도 많은 양을 줄일 수 있었고 다른 두 연구들에서도 피값이 유의하게 차이를 보여서 수술 후에는 인슐린 요구량을 줄여서 하루에 인슐린 투여량을 많이 줄일 수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들에 대해서 이제 동반 질환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조사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저희 연구에서도 사실 동반 질환 조사가 잘 되어 있지 않았고 나머지 연구들에서도 잘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연구에서는 한 연구에서는 디슬리피데미아나 슬립 apnea나 QOL 이런 거 좋아졌다라고 하였으나 또 다른 연구에서는 콜레스테롤 레벨에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에서 한 명의 환자가 DKA가 생겼고 나머지 두 연구들에서도 DKA나 하이포글라이세믹 에피소드들이 꽤 발생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웨이트로스 측면에 있어서 다시 비교를 좀 해보자면 우리 연구에서 9개월 동안 52.5%의 BMI 로스가 있었고 메타 분석에 따르면 60% 정도가 빠졌는데요. 타입 2 DM 환자의 슬리브 가스트미 환자랑 비교해 봤을 때는 약간 인피리어하거나 컴패러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BMI 리덕션에 대해서도 이제 슬리브만을 모아서 연구했던 우리 연구에서는 10.7의 BMI 로스가 있었는데 주로 대부분 바이패스 환자들을 모았던 연구에서도 11 정도의 차이 있어서 컴패러블하다고 바이패스 수술과 BMI 리덕션 부분에서는 컴패러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메타볼릭 서저리의 주기전은 결국에는 시기를 제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추적 관찰 기간이 짧기 때문에 대체로 바이패스 서저리가 조금 더 오랫동안 체중 감량을 유지할 수 있다는 논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이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케이스 시리즈에서의 DM 스테이터스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해보자면 인슐린 리콰이먼트를 70유니트나 감소를 했었는데 이러한 이유는 뭐 시기를 제한해서 인슐린 요구량이 감소돼서 기초 인슐린 요구량이 감소됐더라라는 기전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라이프 톡시시티가 감소하거나 이제 전염증 환경이 개선돼서 인슐린 리지스턴스가 일부 호전됐다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만 헤모글로빈 A1C가 0.7이 증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 연구배 대비 인슐린 투여량 감소가 컸었는데 그 이유가 인슐린 투여량 조절에 실패했던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수술 후 췌장 베타 세포 기능이 호전되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헤모글로빈 A1C가 큰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고 또 하나는 스몰 파퓰레이션 스터디이기 때문에 좀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타 분석에서는 인슐린 리콰이어먼트가 58.8유니트가 감소하였는데 다른 세 가지 아까 바이패스 서저리를 주로 했었던 세 가지의 메타 분석하고 비교하자면 그 모든 스터디에서 다 컨시스턴트한 결과를 나타냈으나 헤모글로빈 A1C가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메타 분석에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고 저희 연구를 포함한 두 가지 연구에서는 그 의미 있는 결과를 보이지 않아서 컨시스턴트하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이제 DKA가 자주 생기는 것들인데요. 저희 케이스에서도 한 케이스가 있었고 아까 10명의 위소매절제술을 모았던 환자에서도 18.2%가 경험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는 우리가 슬리브 가스트로미를 하게 되면 이제 먹는 게 굉장히 제한이 되기 때문에 푸드 인톨러런스가 생기고 잘못 먹고 조금 빨리 먹고 이러다 보면 GI 트러블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것을 식전에 맞는 것을 좀 두려워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제 메타볼릭 서저리를 하고 특히 바이패스 수술을 하게 되면 탄수화물이 바로 TB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상부 소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글라이사믹 익스컬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인슐린이 또 서지가 생겨서 저혈당이 생기는데요.
이러한 부분에서만 보자면 위소매절제술이 탄수화물 흡수가 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타입 1 DM 환자에 있어서 그 웨이트 로스를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있어서 조금 더 적합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짧은 기간 동안에 타입 1 DM 환자의 오베시티 환자를 봤을 때는 체중 감량에 있어서는 좋은 효과를 보였고 또 하나 인슐린 리콰이어먼트 감량에 있어서도 일부 좀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고 앞선 연구랑 마찬가지로 이것도 스몰 파퓰레이션 연구이기 때문에 에비던스는 낮아서 이 결과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신중히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없으시면 아마 그 비만한 아마 타입 1 DM 환자인 것 같긴 한데 사실 보통 이제 타입 1 DM 같은 경우는 인슐린 분비가 좀 잘 안 돼서 이제 혈당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제 이렇게까지 비만하신 분들은 결국 그 기전상 보면은 인슐린 저항성도 같이 이제 동반됐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좀 혼재가 돼서 이렇게 많이 인슐린 요구량도 늘고 또 인슐린 때문에 체중 증가도 되고 이런 악순환이 된 거를 그 끊었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연구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혹시 그 임상적으로는 어떻게 좀 타입 1 환자가 있을 때 비만한 타입 1 환자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좀 수술이 진짜로 어떤 답이 될 수 있을지 좀 여쭤보고 싶기도 합니다. 당뇨의 개선에 있어서는 절대 답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비만도가 너무 올라간 환자들은 당뇨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들도 많이 불편하거든요. 뭐 관절염이라든지 뭐 수면 무호흡증이라든지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불임도 생기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술을 꼭 받고 싶다고 하는 환자가 있다면 아주 면밀한 상담을 통해서 환자가 얻을 수 있는 장점과 그 이룰 수 있는 단점, 특히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하이포글라이세미 에피소드 같은 것들은 상당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 있어서는 아주 정말 가감 없이 잘 얘기해봐서 정말 체중을 빼고 싶다라고 하는 환자에 있어서만은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도 같은데요. 1형 당뇨병하고 2형 당뇨병하고 이런 슬립 가스트렉토미의 체중 감량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대사적 지표에 대해서 효과가 좀 차이가 나는지 아니면 뭐 비슷한 정도의 그런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지 좀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케이스 리포트들이 대부분이고 그러한 내용들을 레포트한 경우들은 별로 없었고 그다음에 저희 병원에서 했던 케이스들도 제가 이제 그런 랩 결과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다른 어떤 메타볼릭 신드롬에 관련한 호전 정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겠습니다.